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산유국의 영업장이 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유국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산유국, 지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말씀도 하셨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네. 또 석유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네. 문제를 다 한꺼번에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COP, 그러니까 국제 기후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 네. 회의가 지금 두바이에서 지난달 30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리고 있고 이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열리는데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의 결과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아마 다음 그 시간까지 만약에 끝나면 그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가 두바이에서 열리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이 정말 석유랑 결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까도 싶은데요. 네. 특히 산유국 언급할 때 오일머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번에 엑스포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그쵸, 오일머니에 밀렸다.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곤 했는데 산유국들이 탄소 중립을 한다.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시나리오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는 것도 전 사실 그려지진 않아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네, 근데 이제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거 어쨌든 지금 거의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단 선언은 했어요. 물론 나라들마다 이거를 진짜 법에 담아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로 가져가는 나라도 있고 그냥 일단은 선언만 해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중동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오만 이런 데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2060년을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아직 이 탄소 중립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중동 국가들도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화석연료 좀 덜 써야 된다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알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런 부라든가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그 다 힘의 원천이 결국 석유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석유와의 결별이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들 국가가 그동안 얼마나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랑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동 국가의 전체 경제 규모 가운데 석유에 의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그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인 그 리비아 이런 데는 국가 수출액의 73%가 석유랑 가스입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팔잖아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등. 예. 위에서부터 따졌을 때 12대 품목 이거의 수출 비중이 딱 7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거기서는 가스, 석유로 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굉장히 높아요. 전체 수출의 80%나 됩니다. 그리고 GDP의 40%가 또 원유 수출에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오일머니 말 그대로 오일머니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해 놓은 상태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중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중동에서도 사우디를 포함해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오만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걸프 산유국 그다음에 걸프 협력기구 멤버국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잘 몰랐는데 요르단 사람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걸프라고 하면 이들에게 약간 우리로 치면 강남 이런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걸프국 출신이다라고 하면 막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 나라 실제로 보면요, 그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만 불대 정도 되잖아요. 근데 네. 카타르가 7만 불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4만 불 이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번 돈을 전기요금이나 이런 에너지 가격 보조금으로 또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국민들이 전기 싸게 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싼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한 10에서 13센트 정도 되는데 예. 이제 걸프국 중에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8센트고요. 카타르 같은 데는 3센트 와, 이렇게밖에 안 진짜 된다. 그러니까 싸네요. 정말 싼 거죠. 예. 근데 지금 걸프 그 국가들이 이렇게 싼 전기요금을 쓰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석유라고 하는 막대한 이제 자원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전기를 그냥 펑펑펑펑 쓰는 거죠.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걸로 막 실내 스키장 짓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에어컨 돌리는데 석유 판 돈으로 다 에어컨 돌리는데 돈 쓴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올 정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전기를 막 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런 예. 이제 실내 뭐 이제 눈놀이장 막 이런 것들, 눈썰매장 이런 건데요. 예. UAE 수도 아부다비에 지난 6월달에 스노우 아부다비라고 하는 9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눈놀이 실내 눈놀이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어요. 네. 아부다비가 여름철에는 온도가 뭐 40도 넘고 50도에 육박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연중으로 영하 2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거기 유튜브 보니까 다들 뭐 패딩에 장갑 끼고서 놀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 50cm로 눈이 이렇게 덮여 있고 눈썰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스키장은 없어요. 그럼 스키를 타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 바로 네. 옆 동네로 가면 됩니다. 두바이. 두바이에는 이제 스키 두바이라고 하는 또 실내 스키장이 있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최대 85m 높이에 최장 400m 정도 되는 슬로프 5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균적으로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로 온도가 유지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절절 이렇게 끓는 사막에다가 강수량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영하의 어떤 눈밭을 계속 유지한다.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 스키두바이 같은 경우에 하루에 석유 3,500배럴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이제 걸프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막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만에도 실내 스키장이 있고요. 사우디도 지금 그 네온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계 최대 스키 리조트를 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1km가 넘는 세계 최장 냉방 실외 조깅 코스라는 걸 만들어서 지난해 기네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흔히 열사의 땅 사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거기다가 어떻게 이게 냉방 실외 조깅 코스요? 네. 이거 어떻게 실외에서 조깅 코스에 냉방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왜 우리 그 덩굴 식물로 이렇게 터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아치형 구조물에 식물 좀 얹어놓고 근데 이게 완전히 뭐 식물로 완전히 덮인 게 아니라 옆에는 또 이렇게 바람 잘 통하게 완전히 뚫려 있어요. 예. 그런 상태로 이제 조깅 트랙이 있고 그 옆에 바닥에 이제 에어컨이 매설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로 막 찬바람이 올라와서 이게 분명히 실외이긴 실외인데 여기가 계속 26도로 유지돼서 그 1km 넘게 이 조깅 트랙이 형성이 된 거죠. 와 거기서 뛰면 어떤 기분일까? 지금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옆에 네. 막 사막 있고 막 거기 터널만 나갈 수 있다고 외부로 그냥 통해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럼 몇 발자국만 떨어져서 나가면 한 40m 이렇게 그쵸, 되고 그쵸. 네. 안으로 들어오면은 26도. 그냥 말만 들어도 전기요금이 줄줄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네. 같은데 물론 이제 조깅 트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연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열어서 예. 여기는 이제 전력 60%를 태양광 패널로 얻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업체 쪽에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제 실내 스키장들도 이제 우리도 그 재생에너지 좀 만들어서 쓸 거다 쓰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화석연료 의존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가스냐 석유냐. 그러니까 가스 61%, 석유 39%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고요. 예. 그리고 카타르는 뭐 전기의 99.9%가 가스입니다. 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만 여기도 이제 비슷했다가 그 우리나라가 지은 바라카 원전 있잖아요. 예. 그거가 가동되면서 지난해 약 13%를 원전이 차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3%는 화석연료 특히 이제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들 나라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어마어마해요. 예. 이제 우리나라를 일단 기준에 놓고 말씀드리면 우리도 사실 온실가스 굉장히 많이 배출한 나라잖아요. 예. 우리 1인당 배출량이 12톤 정도 되거든요, 연간.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 연합 여기는 28톤이고요. 쿠웨이트는 34톤입니다. 카타르는 무려 76톤.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카타르 국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6명목 이상을 배출하는 거죠. 아니 중동에 있는 국가들도 그 사막에다가 태양광 패널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이제 비율도 높이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여건이 되게 좋잖아요. 일단 네. 일사량도 좋고 연중 네. 고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 탄소 감축을 해나가겠다. 당연히 이들도 나라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서 네. 우리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은 건 맞고요. 그래서 왜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100% 재생에너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이 있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들이 이제 그 자기들 전기
전기 만드는 거 말고 그럼 이제 석유 안 팔면 뭘 팔지? 이런 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관광을 그렇죠, 하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뭐 알루미늄, 철강 이런 쪽으로 나름 이제 산업구조 다각화 이런 걸 모색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뭐 관광 쪽 아니면 왜 아랍에미리트 항공 이런 거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 두바이 공항 이런 것도 허브 공항 역할을 하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 항공 이런 게 또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탈석유만 고민하지 이 고민이 탈탄소까지 이어지나? 참 이런 건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또 이제 석유랑 그러면 정말 석유랑은 헤어질 결심이 됐을까? 그래서 살펴보면 또 그런 것 같지 않은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번 그 기후회의 캅 의장을 맡은 사람이 이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 에드녹 CEO고 이 맞아요, 회사가 맞아요. 또 대규모 그 원유 생산 늘리겠다 증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지역 4대 석유회사 모두 석유 생산을 계속 늘리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2027년에는 이제 한 21%가량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녹 같은 경우에는요. 예. 혹시 에드녹 회사 원래 아세요? 아니 그 기사에 그냥 흘러가면서 보기만 했어요. 네. 아랍에미리트 뭐 국영석유 회사라고. 근데 저도 이제 이름이 그렇게 막 예를 들면 BP나 쉘 이런 데처럼 그렇게 잘 익숙한 곳은 아닌데 네. 여기가 이제 원유 생산량 순위가 한 10위 안팎이거든요. 여기도 많네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아까 이제 CEO가 이번 기후회의 의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네. 막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일부러 이 에드녹을 홍보하려고 이제 이 CEO를 굳이 의장에 앉힌 거 아니냐 막 이런 의심까지 사는 상황인데 실제로 행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누가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실제로 에드녹이 계속 증산 계획을 밝히면서 2030년 되면 쉘의 생산량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컵회의 결과를 보면 네. 진짜 전 세계가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대충 흉내만 내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물론 일부 성과가 있긴 한데 뭐 이제 결국 이제 탈석유 요거만 놓고 보면 결국 지금 현재로선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은 편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걸프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할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딱 정리해서 말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책의 생활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네이스트 윤주루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재난특보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가금농장에서는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와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할 경우에 즉시 가족 방역기관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